호주가 한국의 사례까지 들며 중국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수출의 40%, 일자리의 10% 가까이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도 중국에 114조 원어치나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호주는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과 강경하게 맞선 나라 중 하나입니다. 파이브 아이즈로서 미국과 첩보 동맹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쿼드에까지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서도 중국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중국의 무역 보복을 불러왔습니다. 호주산 소고기뿐 아니라 목재, 석탄, 면화 등의 수출도 중단됐습니다. 보리에 대해서는 80%의 반덤핑 관세가 붙었고 27일에는 와인에 대해서도 200%의 관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매년 1조 원어치의 호주산 와인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점유율도 호주산이 37%, 프랑스산이 27%, 칠레산이 13%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년 넘게 보복을 당함에도 미국이 적극 도와주지 않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ABC는 이달 초 기사에서 미국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America? 라는 표현을 써가며 상황을 비관했습니다. 호주 주변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쪼그라들었고 중국의 영향력은 커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26일 호주 파이낸셜 리뷰는 현재 호주가 겪고 있는 고통은 과거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당한 사드 보복을 연상시킨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호주에게 14개 정책에 대해 취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이나 대만 등에 대한 간섭을 끊고 반중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화웨이의 5G 사업 진출이나 1대1로를 막지 말라는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매우 화가 나 있다며 적이 되게 하지 말라고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마저 두려움에 떠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자국 안보에 위해가 되는 전략 물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내달 1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26일 니혼게이저의 신문은 이 법 시행 시 히토류가 포함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히토류는 17개 원소의 총칭으로 산업의 비타민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고성능 자석이나 하드디스크 구동장치, 전기자동차,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원소도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10년 중국발 히토류 쇼크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 충돌로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자 일본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국내 소비량의 61분을 비축했고 중국 의존도를 90%에서 60%까지 낮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작년 일본이 한국에 했던 수출 규제 명분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사드 보복을 했던 중국을 오히려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타깃으로 삼았던 것은 한류와 개인 파노, 배터리, 화장품, 자동차 등이었습니다. 한국산 게임에 대해서는 4년 가까이 파노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8,500개가 넘는 짝퉁 게임들을 무더기로 출시하며 한국을 농락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중국에서 신작을 낼 수 없음에도 글로벌 매출이 급증한 것입니다. 한국 게임사들의 해외 매출 비중은 70에서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컴투스의 경우 전체 매출 중 50% 이상은 중국이 아닌 서구권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도 북미, 유럽, 일본, 동남아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펄어비스 게임도 북미와 유럽에서의 매출 비중이 45%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런 현상은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사태 후 자국 배터리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며 한국을 견제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너지지 않고 유럽이나 북미를 공략해 점유율을 3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한국산 배터리 점유율은 80%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는 미국, 헝가리, 폴란드 등의 공장을 건설하며 경쟁력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제서야 유럽 시장에 진출하며 한국 업체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화장품 또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들은 일본마저 휩쓸며 3분기까지의 실적이 작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수출 실적이 작년 대비 61%나 증가하며 3억 9천만 달러를 달성한 것입니다. 일본 내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호조인데 5년 만에 9배가 성장하는 쾌거를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아프리카에서까지 K-뷰티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견제에도 가장 고무적인 것은 한류가 세계로 더욱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BTS는 K-팝 관련 신기록을 세우며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블랙핑크는 영국과 미국 차트에서 2위까지 오르며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벗어난 것은 현대차와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2015년 제네시스 브랜드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사드 보복 여파로 2017년 철수한 바 있습니다. 중국 법인 판매는 2016년 114만 대에서 올해 30만 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 공장을 세우며 과거 매출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또한 중국에서의 실적은 거의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상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분기 미주 법인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도 243%나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 한국에 꼼짝 못할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170조 원을 쏟아붓고도 반도체 굴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호주산 천연자원이나 식품 등은 타국에서 대체가 가능하지만 한국 반도체는 대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꿋꿋이 이겨내는 한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합니다.